중학교 2학년 역사상 한끝 1월 18일 수요일 정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생들 강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인터넷 강의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오늘 없더라도 그렇다고 선생님이 학원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이따 여러분들 오늘까지 해야 할 숙제 그리고 오늘 한자 시험 당연히 봐야죠. 이따 선생님 오면 바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없다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험 없다! 아이고 숙제가 없구나!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역겹다는 거 항상 염두하시고요. 항상 숙제를 항상 꼬박꼬박 철저히 해오는 그런 스타일을 항상 갖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항상 말하겠지만 오늘 역시 수업 역시 여러분들 빨간색이랑 파란색 펜 역시 준비해놨겠죠?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잘 듣고 잘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내용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요 적을 글씨는요 모든 선생님은 검은색을 쓰는 글씨는 당연히 파란색을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쓰는 글씨는 빨간색을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우리가 한끗 문제집의 18쪽, 19쪽입니다. 다 폈나요? 네, 빨리 펴세요. 고윤정 학생, 김현 아직 안 폈죠? 네, 아직 이제 수업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서 아직 적응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8쪽입니다. 문광, 김성 딴짓하지 마세요. 쌤 다 보고 있어요. 이따 다 확인할 거예요. 자, 18쪽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구석기, 신석기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청동기 철기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청동기와 철기, 자, 청동을 만들었다는 것과 철이라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했습니다. 단순한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청동의 문화와 철기의 문화는 완벽하게 완전히 사회 모습이 변화가 되었었죠. 예컨대 청동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귀하고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 힘드니까 그 당시에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뽀드용 그런 지배계급 그 당시에 짱의 뽀드용 아이템이었다면 철기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짓는 농기구 또는 전쟁을 위한 전쟁 무기 이렇게 만들어짐에 따라서 사회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내용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나 역사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조선 역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8쪽에 2번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자, 우리가 고조선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 이미 예전에 6학년 때 우리가 6학년 1학기 첫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맨 처음 역사해가지고 무슨 당군 할아버지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사실은 그 내용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에서 이제는 당군 할아버지 나오는 그 당군 신화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알았죠? 오늘 그걸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건국입니다. 자,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파란색을 밑줄 치세요. 첫 번째 1번의 건국입니다. 건국의 밑줄, 기원전 2333년입니다. 자, 기원전 2333이래.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혹시나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있나요? 자, 우리가, 기원전 2333년이라는 얘기니까, 현재 우리가 2012년이죠? 2012년 더하기 2333. 그럼 지금부터 대략 4345년 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가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라 그래가지고, 예수 탄생 전을 우리가 이제 2333년이라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찬민경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죠? 김선호 교회 다니죠? 왜 예수님, 신을 갑자기 왜 예수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역사에서는 예수님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가 예수라는 그런 한 인간에 대해서 물론 신격화 될지 이렇게 종교화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나중에 이따가 잠시 후에 배울 겁니다. 알았죠? 자, 고조선의 건국입니다. 그래서 어디서였다? 바로 만주 지방의 요령, 지금 이제 랴오닝이라고 부르는데 요령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당군이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자, 배경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점입니다. 농경 문화는 알죠? 자, 빨간색 동그라미 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이제 혹시, 자, 나래야, 김선호야, 이 말 듣고 이제 궁금해야 됩니다. 선생님, 분명히 청동기는요, 지난 시간에 기원 2000년, 1500년을 세워진 거 아닌가요? 라고 나와야 됩니다. 기원도 2333년이라면서. 뭐야, 우리나라 청동기가 훨씬 빨랐다는 건가?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고조선이란 나라 맨 처음에는 아마도 당군 할아버지가 갖고 왔던 무기, 자, 내 말을 따르시오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때는 분명히 돌로 만들었던, 무슨 돌도끼, 이런 거 가지고 우가우가 그렇겠죠. 근데 나중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 힘이 확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장군왕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청동기 문화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우리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그립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쨌든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슨 문화가 만들어진 거야?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문화. 석기 문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랬는데, 자, 그 당군 이야기는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다. 재정일치의 사회다. 이런 말 있죠. 자, 빨간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자, 밑줄 치세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자, 홍익인간이라는 이름 우리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빨간색 밑줄 칩니다. 재정일치 사회. 자, 우리가 학문 시험 통해서 우리가 배운 단어죠. 제사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짱이 신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내 말을 따르시오. 내 말이 곧 하늘의 뜻이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일치 사회가 이루어졌다라는 말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 자, 표시하세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는 잘려있죠? 단군 왕검. 자, 당군왕검 괄호에다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당군왕검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이죠? 사실은 근데 이 말이 원래는 짬뽕입니다. 짬뽕된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단군이란 말 자체는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왕검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지배자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당군왕검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당군 할아버지가 그 마을, 그 나라 주변에 정치적으로는 짱이었으면서 그거와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대신했던 그 제사 짱이었다는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당군왕검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밑에 당군왕검이라는 말 적혀있는 말 있죠? 가로에 적혀있는 말 여기다 표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 말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 교재가, 어디 있냐면요. 사실 이 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페이지, 우리 21쪽 잠깐 볼게요. 21쪽에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풀이 먼저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의 그 당군 신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옛날에, 하늘에 환인이라는 할아버지 살았는데, 그 아들에 환웅이 있었다. 환웅이라는 사람은, 이제, 하늘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사계를 보니까, 뭔가 좀 불쌍히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날의 강현정. 맨날 열심히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부도 못해요. 점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좀 환웅이라는 아저씨가, 저 불쌍한 그 강현정 동생을 표현했으면 안 되죠? 불쌍한 강현정과 문건을 구하러 하늘 내가 땅으로 내려가야겠구나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내려갈 때, 환웅이 누굴 데려가냐면은, 그래, 한인 할아버지가 허락해줬습니다. 좋다. 내가, 내 아들아, 네가 땅이 내려가는 거 허락하마. 그러면서, 같이 데려갔던 애가, 바로, 바람신, 구름신, 비신을 같이 데려가서 나라를 한번 세워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케이. 알았습니다. 아빠, 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아사달이라는 곳에 가서, 이름이 아사달이라는 도시예요. 여기에 내려와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이에요. 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 곰이라는 것과, 곰과 호랑이 같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곰의 반달 가슴이 이뻐. 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호피무늬가, 섹시. 자, 이런 게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쑥과 마늘을,
먹고 다이어트를 해라. 그래서 100일 동안 다이어트에서 성공해주면은 내가 너희들이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곰과 호랑이가 열심히 그러고 나서 마늘과 쑥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호랑이는 역시 20일 만에 바로 도망가 버렸죠. 왜? 마늘과 쑥이 남자의 좋아. 호랑이에게 아쉬운 아이고 좋아. 라고 하면서 결국 호랑이는 그 주체할 수 없는 힘에 결국 동물의 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런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은 역시 계속 마늘과 쑥을 우걱우걱 먹으면서 역시 이렇게 생식 다이어트를 한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100일 후에 곰이 여자로 퐁 변신하였어요. 근데 옷을 안 입었어. 아주 이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옷도 안 입고 있는 그런 벌거벗은, 웅녀를 보고 환웅이 뿅 갔죠. 솔직히, 웅녀 이뻤다, 안 이뻤다 떠나서, 솔직히 그렇게,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다이어트 한 사람, 살이 호기짝 빠졌겠죠. 그 뚱뚱한 그 곰이. 그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연히 나중에 환웅 아저씨가 다이어트 굿 라고 하면서 이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가 나서 응애 낳은 아이가 바로 당군 할아버지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연 진짜 레알? 정말 곰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이 훅 빠졌어? 자, 민경아, 나래야, 연정아, 뭔가 좀 공감되나요? 자, 김현, 자, 고윤정아, 자, 여러분들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어보세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요. 집에 가서 라면, 밥, 빵, 피자 다 굶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료를 보세요. 100일 동안 먹으니까 열심히 살 뺐죠? 네, 역시 여러분들 공감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른형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 2년을 보겠습니다. 자, 8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8분 설명할게. 8분 설명할 거예요. 자, 당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알 수 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자, 건국 이념 뭘 할 수 있나요? 자, 건국 이념. 자, 강현정이랑 이난해랑 차민경이 공부를 못해서 도와주러 왔대. 널리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한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호응이 인간의 정신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그랬는데 바람심, 비심, 구름심 밑줄. 선생님 방금 말했어요. 풍백, 운사, 우사라는 같은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 뭘 할 수 있다? 자, 거기 이미 표시되어 있죠. 자, 농경사회를 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자 이제 농사이 시작되었죠. 그랬는데 바람, 비, 구름, 농사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농담이 됐던 사회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무슨 게이머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수학 선생님을 이렇게 학교에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지도쌤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필요 무슨 버스 아저씨를 데려갔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 왜 비를 잘 내려주십시오. 아니 구름을 잘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식으로 데려갔냐고. 바로 그 당시 농경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는 자 진짜 변신한 거야?가 아니라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런 거지. 정말로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있었는데 둘이 서로 싸운 거야. 그랬는데 호랑이는 싸워가지고 진 거고 곰 부족은 이겼고, 또는 그 당시에 환웅 부족과 연합해서 연맹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고조선의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레알 곰이랑 호랑이가 아니라 곰을 믿었던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곰 부족과 환웅 부족이 서로 연합했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동물을 믿는데 무슨 테미즘? 네, 토테미즘. 그 적혀있죠? 그래서 곰과 호랑이 믿는 것은 바로 특정 동물을 적으셔야겠네요.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 토테미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당군왕금이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재정이 투사했다는 말을 역시 알 수 있죠.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당군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왕검이란 뜻은 정치를 다스리는 정치장을 의미하는 거라고 써주시고요. 자, 이랬더니 그 당시에 개인의 대사를 존중하였다? 아니, 5번이야. 5번만은 선생님 설명한 적 없어요. 그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석주가 재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 네 가지 내용을 알아서 설명한 거예요. 5번까지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단군신화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에 있는데요. 다시 내용 앞쪽 다시 넘어가세요. 자, 18쪽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자, 기원후 4세기경이 갑자기 중국에서 누구 왔냐면요. 사실은 3장보다는 사실 4번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색깔 바꿔서 빨간색으로, 자, 위만이라는 사람 4번에 있죠?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 하나를 그려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지도를 그리면요. 자, 옛날에 무슨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었는데, 중국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조선에 그 왕건을 죽이고 새롭게 위만이 지가 왕이 됐습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왔네? 그럼 고조선의 나라 중국한테 멸망당했네. 아이고, 그 우리나라는, 아이고, 우리 중국의 후예들이구나. 우린 다 모두 중국의 후손이에요. 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위만이라는 사람을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 18쪽 맨 아래 있죠? 옆에다 그려주세요. 우리 위만의 얼굴을 그릴 거예요. 위만의 얼굴. 저 사회시간에 그림 많이 그려야 됩니다. 자, 그려주세요. 이 얼굴이에요. 자, 뭘 할 수 있나요? 이게 모자가 아니에요. 이거 뭘까요? 남자들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남자가 다 썼던 상투예요. 엥? 아이고, 옷을 안 그렸다. 자, 옷 색깔이 무슨 색깔? 옷 색깔 흰색입니다. 헐. 자, 위만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흰색의 옷을 즐겨 입었고 그 당시에 상투를 했다. 아니, 이게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위만이라는 모습이 비록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민족의 모습이라는 거지. 아, 그래서 위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만이 왕이 돼도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자, 위만이 어떻게 이제 왕이 됐냐면은 위만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을까? 바로 훌륭한 무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위만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대부분 철로 만든 철제 무기였어요. 자, 방금 배웠죠?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방금 무슨 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청동기였었죠. 근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철로 만든 무기고를 갖고 등장을 해서 고조선을 새롭게 이렇게 평정시키면서 자기가 왕이 됐던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조선이라는 나라에도 철기 문화, 철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수용되어서 철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위만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4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밑줄 치세요.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 자, 아래 오른쪽에 끝에 머리에 있죠? 준왕을 몰아내고 우리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거. 자, 이걸 뭘 할 수 있는 거다? 빨간색 밑줄 치세요. 발달된 빨간색 동그라미 철기 문화를 수용하였다. 빨간색 밑줄. 자, 그런 거에 동시에 이제 나라 힘이 세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자, 우리 한자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책 떨어졌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아마도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고요. 진, 나라 이름이 그냥 진이에요. 진. 정확한 명칭은 몰라요. 정확하게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요. 여기 이제 한나라, 우리 초안지, 우리 장기판 보면 빨간색 나라 있죠? 그 한나라예요. 자,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고조선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한나라 사람들과 지나라 사람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시장도 만들어주고 상인을 영업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역. 소위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역. 그래서 우리가 자 파란색 밑줄 치세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라는 말이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돈 번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랬는데, 한나라가 결국 이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맨날 중개무역해서 세금 받아먹고 열심히 돈 버니까 부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나라에 이제 여러 장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고조선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 파란색 밑줄 치세요. 한의 공격. 제목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우거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고조선의 왕이었는데, 나중에 멸망을 합니다. 자, 그래 나중에 이제 뭐가 됐냐면, 자, 한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돼가지고, 자, 밑줄을 치세요. 자, 고조선의 옛 연토에 군현을 설치하였다. 군현이라는 게 그 당시에 한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사무소를 만든 거예요. 사무소. 몇 개 만들었냐면 옛날에 한나라가 4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4개의 군현, 4개의 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한사군 글씨 보이죠? 한사군. 네.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모습이었던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맨 아래 2번 보시면요. 우리는 옛날에 고조선의 모습을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파란색 밑줄, 왕 밑에 상, 대부, 장군이라는 게 있었다. 어쨌든 왕 밑에 여러 개의 벼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이런 애들이 왕권의 힘이 때로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비록 왕이 있긴 있지만 왕의 세력이 엄청 강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그런 마을들의 짱들이, 부족장들이 아주 연합을 잘하고 왕에게 위협을 많이 가하니까 그 당시에 왕의 힘은 그렇게 세진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번입니다. 자, 색깔 바꿔서 빨간색입니다. 자, 팔조법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팔조법은요, 고조선에 6가지 법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이 팔조법 중에 3가지 조항만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조항 아직 몰라요. 우리나라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자, 어디 있냐면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자, 팔조법 중에 3가지 항목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사람이 즉시 죽인다. 예를 들어서, 자, 문건이랑 김선호랑 싸웠어요. 근데, 김선호가 문건한테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건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사람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빨간색 밑줄. 생명과 노동력 중시. 그 당시에는 생명을 굉장히 중시했던, 존중했던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무슨 뜻이냐? 자, 황지우랑 김선호랑 싸웠어요. 김선호 굉장히 불량한 학생이죠. 맨날 다 싸움질만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자, 황지우가 다쳤어요. 김선호한테 엄청 맞아가지고 황지우가 다쳤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 이놈! 라고 해가지고, 네. 나중에는 김선호가 황지우한테 빨리 형제가 회복하도록 빨리 밥이랑 쌀로 갚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갚는다니 돈도 갚는 것이 아니라 쌀로 갚는데, 쌀! 그 당시에 뭘 지었다? 농사를 지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표시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두 번째 조항은 뭐라고요? 자, 빨간색 표시하세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던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갚는데, 갚으려면 자기는 돈이나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에 개인들이 재산이 있었구나, 사유재산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왜 하필이면 사람 다친 걸 왜 도와주게 해야 될까? 그 당시에 사람은 농사를 가진 노동력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뭘 중시한 걸 알 수 있다? 그 당시에 일하는 힘, 노동력이 중요했구나, 중시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조항.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을 갚는다.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그 당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3가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또 이제 김선호가 이제 문건하고 황지우 물건을 뺏었어요. 훔쳤어. 도둑질했어. 그랬더니 걸리면 뭐한대? 그 사람의 노비로 삼는다. 김선호가 황지우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김선호가 나중에 잘못을 이익쳐서 용서를 받고 싶어.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했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사실 50만 전이 무슨 돈인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돈 낸다고 합니다. 뭘 할 수 있나요? 자, 노비로 삼는데, 노비. 그럼 그 당시에 계급이 있었다는 거네. 지배자가 있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신분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돈을 낸대, 돈. 돈 사용했다는 거네. 그 당시에 돈을 사용했다는 말도 알 수 있고요. 또 뭔가 또 갚는데, 뺐는데, 자체가 개인적으로 뭔가 돈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또 뭐 그 당시 무슨 사유였다? 그 당시에 사유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 이렇게 여기는 팔축법을 통해서도 6가지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정리했죠? 자, 우리는 팔축법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계급사회, 뭐 개인의 생명, 뭐 재산융식, 뭐 사유재산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우리 오른쪽입니다. 자, 19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잘 했죠? 자, 다음 우리가 자, 19쪽입니다. 자, 우리 2번에 보시면, 자, 철기와 함께 성장한 여러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각각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배웠어요, 우리가. 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는데, 한나라한테 멸망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끊긴 거다?가 아니라, 자,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 멸망한 게 아닙니다. 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맨 위에는 부여라고 하는 나라와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여기에 동해가 먼저, 옥조가 먼저죠.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여기는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한이라는 조그맣던 마을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자세한 지도는 여러분들 자료 5번에 있는 그림을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각 나라를 보면은, 자, 이 당시에서 이 나라들 중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된 데가 어디였을까? 부여, 고구려. 선생님이 이제 산 같은 거 다 안 그려서 그러는데, 사실은 고구려, 부여, 다 산에 있습니다. 농사 거의 안 돼요. 옥저, 동해, 대부분 해안 지방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뭐 농사 거의 안 지었겠죠. 그 다음에 있었다고 하면 무슨 뭐 해산물, 물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좀 풍부했을 것 같고, 조금 이렇게 뭐 농사 지었다는 정도는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한, 변한, 진한,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경상도나 충청도에 전라도에 해당하는 지방이죠. 이 지방의 나라들이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하는 이 사만이라는 이 조그만 국가들이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내용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힘이 제일 강성했어요. 얘네 나라들은 싸움을 잘하면 짱이에요. 이 나라 같은 게 사실 어떤 풍습이냐면은 남을 다치게 했어. 남을 죽였어. 근데 자기가 살아남았어. 그러면은 승자. 이긴 사람이 그냥 짱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는 지면은 완전 바보가 되는 나라야. 아이고 싸움에 졌어? 아이고 비읍시옷 하면서 이렇게 얘는 그냥 매장당해요. 잘 도둑질하는 사람, 힘센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 당시에 고구려는 그 당시에 짱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나라였겠죠. 다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고구려라는 나라는 그 당시 약했던 나라, 힘이 약했던 옥저와 동해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곡식품들을 그런 수확들을 뺏어가지고 먹어가지고 힘을 강력하게 행사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여도 역시 그런 힘이 약간 있었는데 그렇게 뭐 주변 나라를 많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다스렸다, 뭐 땅을 뺏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 힘이 약간 좀 강했다, 힘을 추구하는 나라였다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맨 처음 보겠습니다. 자, 부여라는 나라 보면요. 부여는 이렇게 위치는 이제 송화왕이라 하는데 그 위쪽에 있었던 나라였던 모습이 있고요. 정치 보겠습니다. 정치는 그 당시에 자 밑줄 치세요. 파란색으로 5부족이 연맹했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맹이라는 말 자체가 왕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부라는 그 나라는 역시 5개의 연맹이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진 그런 부족 국가예요. 연합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왕 밑에 자 빨간색 밑줄 치세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게 귀족들에 있는 그 세력이 모임의 이름입니다. 마가 말새끼, 우 소새끼, 저 돼지새끼, 구는 우리가 저기 개거든요. 개 모임. 그래서 말 모임, 소 모임, 돼지 모임, 개 모임. 개 모임. 네, 여기 참 욕을 할 수는 없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4가지의 그런 모임,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자, 안 적혀있냐 써주세요. 이거 우리가 사출도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귀족들의 모임을 통해서 여기서 왕도 뽑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의 힘이 셌다 힘이 영이 강한 게 아니라 이 4 귀족 모의 세력의 한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사족도 있네요. 자, 풍습 보겠습니다. 풍습.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파란색 밑줄을 쳐주세요. 순장. 순장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왕이 찬민경이었어. 찬민경이 딱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주변에 찬민경이 썼던 모든 물건들 다 무덤에 같이 묻어요. 그 다음에 찬민경의 친구, 찬민경의 부하였던 이날에, 찬민경의 친구였던 고윤정 다 같이 생매장시킵니다. 왜? 왕이 죽으면 그 주변 친구들, 신하들 다 묻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이렇게 부인도 묻고요. 그래가지고 죽어서도 같이 함께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순종이 아니죠. 순자라는 풍습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제천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자, 밑줄 치세요. 파란색으로. 영고라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농사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확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수확제를 기대했던 저 축제 중에 하나였어요. 월이 좀 느리죠? 12월이었죠. 왜? 추운 지방이니까 농사가 늦게 끝난 겁니다. 그런 거 알 수 있고요. 자, 고구려라는 나라는, 자, 빨간색 별표 하나를 좀 쳐주세요. 자, 고구려는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라고? 고구려는 힘이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를 제비해가지고 세력을 억압해서 힘을 길었던 나라들이라고요. 이거 알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자, 얘네들은, 자, 빨간색 밑줄 잘 보시면, 적극적인 대외 정복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말 적혀있죠.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를 열심히 쳐들어 가가지고 힘을 강하게 얻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칩니다. 빨간색 밑줄. 오부족 연맹 왕국. 알 수 있는 거죠. 부여나 고구려나 처음에는 왕의 힘이 약했던 겁니다. 5개의 부족, 또 4개의 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파란색 표시를 좀 해줄게요. 자, 오부족 연맹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게르부, 소노부, 절노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계급이 있었어요. 소노부, 순노부, 게르부, 절노부, 그다음에 걸걸노부인가? 선생님이 하나가 맨날 헷갈리는데, 이렇게 5가지 이런 부족 중에 하나였던, 그 당시에 게르부라는 이 부족이 힘이 제일 강했습니다. 여기에 성씨가 연씨 모임이었는데, 연개소문, 연타발, 또는 연남생, 이런 식의 연씨의 그런 나중에 연가령, 이렇게, 연씨의 그런 그런 자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었던 이 귀족들의 최고 짱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고구려라는 나라 역시 처음에는 왕의 힘이 약해가지고 주변에 5개의 연맹, 5개의 보조부의 짱들로부터 눈치를 받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밑에 보면은 왕 밑에 대가들, 그 당시에 왕을 도왔던 귀족들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힘이 제일 강했던 애가 어떤 애였냐면은 그 대가 중에서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름이 고추가예요. 자, 웃지 마세요. 홍지유, 김선호. 자, 고추가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고구려에서 그런 모임에 어떻게 보면 최고 짱이라 할 수 있어요. 왕을 도왔던 그런 세력 중에 하나 중에서 왕의 직속 신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습입니다. 고구려라는 나라는 힘 센 걸 좋아합니다. 힘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 할 수 있냐면은 파란색 밑줄 활쏘기와 말타기 등 무예, 싸움을 좋아하였다. 무예를 숭상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당시 사냥의 실험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파란색 밑줄 서옥제라는 거 있습니다. 자, 서옥제 같은 말로 쓰세요. 서옥제는 같은 말로 대릴사위제라고 해요. 잠깐만 선생님 설명 다음 시간에 좀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입니다. 제천행사는 밑줄 치세요. 파란색으로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와 우리 수학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밥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나왔던 부여의 영고라는 그 축제와 동맹 페스티벌은 전혀 달라요. 왜? 부여라는 나라는 농사 감사합니다 하느님 라는 거고 동맹에서는 우와 우리 연마을 뺏어가지고 우리는 힘이 강해졌어요.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도둑질 성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약간 다르죠? 자, 그다음 옥저와 동해입니다. 옥저랑 동해라는 나라는 힘이 약했어요. 그렇게 힘이 약했기 때문에 고구려한테 맨날 그런 등살을 못 이겨가지고 맨날 이렇게 받치는 삥 나라였어요. 셔틀 나라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일단 옥저 먼저 보겠습니다. 파란색 밑줄 왕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다는 거죠. 되게 약했다는 거죠. 밑줄 읍군 삼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부족장들만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은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했었고요. 고구려 지배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파란색 밑줄칩니다. 풍속 보겠습니다. 민며느리제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밑줄 가족 공동 무덤. 그 당시 죽으면 이렇게 가족들을 모두 이렇게 이제 무슨 할아버지, 아빠, 무슨 뭐 동생 이렇게 모두의 무덤을 한 곳에 모두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자 대릴사유제라는 것과 민며느리제인데요.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서로 반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기분 싫겠지만 자 기분 싫어도 하셔야 돼요. 자 김현이랑 자 문건이랑 옛날에 이제 김현의 어머님과 문건의 그런 가족들 엄마 아빠 같이 이렇게 서로 친해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김현과 문건을 낳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김현 문건 아버님이 아이고 김현 아버님 우리 나중에 우리 김현이랑 문건이 커서 우리 나중에 결혼시킬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시키자. 소송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김현을 문건 남자 먼저 할게요. 문건이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문견이 김현네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잘 자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문건이 중학생, 나이가 한 15살, 16살 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김현이 문건한테 가가지고 같이 결혼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을 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살았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건은 어렸을 때 사위를 데려와서 살았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구려의 풍습은 바로 대릴사위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같이 문건네의 집에서 김현이 같이 사는 거, 김현네의 집에서 문건이 사는 거 대릴사위제라고 그래요. 문건을 데려와서 기르는 거죠. 사육이에요. 문건을 사육했습니다. 자, 이거의 반대는 바로 민며느리제예요. 자,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자, 김현을 포함해서 여러 여자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실제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김현이랑 문건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커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현이 문건네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중학교 2, 3학년쯤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김현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문건이 저러겠지. 오, 마이 달님, 결혼해야지 어디가 돌아와. 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 김현,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 문건아, 내 딸과 결혼하려면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건이 하는 말, 아이고, 아버님 결혼하고 싶어요. 얼마 드려야 돼요? 했더니, 김현 아버님, 어머니 하시는 말, 치킨 2마리만 내게 다오. 닭 2마리 값으로 내 딸을 넘기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건 아버님, 어머님이, 닭 2마리? 내내 치킨 2마리를 사오라고? 너무 비싸. 좀 할인, 세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김현 아버님이, 택도 없는 소리 말해. 아이, 절대 안 줄 것이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문건은 김현을 얻기 위해서, 김현과 결혼하기 위해서, 치킨 2마리 값을 내고, 김현을 결국은 데려와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며느리를 데려와서 어렸을 때부터 길렀다가, 나중에 치킨 2마리 값을 받고, 김현을 사오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 좀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며느리를 같이 데려와서 길렀던 거, 바로 이렇게, 옛날에 알 수 있는 옥조와 고구려의 풍습이었습니다. 헐, 옛날에 여자들의 몸값은 얼마? 옥조였다면 여러분들의 몸값, 여자들의 몸값은 치킨 2마리. 요즘 치킨 2마리가 한 마리 값이 비싸, 2마리 좀 싸죠? 2만원 좀 안 되죠? 옛날에 여러분, 여자들의 몸값은 옛날에 여러분들 2만원이었습니다. 강연적 2만원. 이날의 2만원. 차민경은 좀, 싼 닭. 18,000원 정도? 이 정도, 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자, 필수푸죠, 고윤정. 그랬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우리 동해 가겠습니다. 동해는요, up근설 역시 있었고요. 자, 특징 나중에 올 거예요. 단군, 과음, 반어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내용이 나오니까 나중에 넘어갈게요. 자,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다른 마을은 그 당시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안 합니다. 근데 만약 다른 마을을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책화라 그래가지고, 다른 마을을 침범한 대가로 책화라고 해서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는 밑줄 치세요. 족, 외, 혼이라고 적혀 있죠? 같은 시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라. 그래서 여기는 같은 무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마을과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여기는 왕래도 없으면서 결혼할 때만 다른 나라 마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천 행사가 있는데, 역시, 하나님, 우리, 대부분 어부들이었겠죠? 물고기 채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근데 하나님, 제발, 우리 올해는 고구려가 좀 덜 뜯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그랬던 행사가 되었었겠죠. 무천이라고 하는 축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만 보겠습니다. 4만은요, 뭐가 좀 특징이 있냐면, 자, 파란색 표시합니다. 재정분리사회. 자, 연정한 아래야 무슨 뜻일까? 재정분리. 제사와 정치가 일치가 아니라 반대예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정치장이 서로 반대, 따로따로 있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자, 제사 먼저 보겠습니다. 제사와 정치 같이 볼 건데, 그 당시에는 천군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치세요.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신지, 읍차라고 하는 정치의 짱이 있었습니다. 그쵸? 정치에 적혀있죠? 동그라미 치세요. 신지, 동그라미, 읍차, 동그라미. 제사에는 천군, 동그라미. 자,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잘 들으세요. 자, 그 당시에, 자, 선생님 아마 옛날에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자, 문관이라고 하는 불량배가 살고 있었어요. 열심히 문관이라는 사람은 황지우를 때리고, 김선의 돈을 뜯고, 참인경에 치마 입었을 때 이렇게 울려보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 그런 이런 불량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당연히 문관을 잡아야겠죠. 이제 나쁜 사람이니까, 문관을 잡아라! 라고 했었는데, 문관이 신성한 성지, 생츄어리, 소도라는 곳에 가서 딱 도망가서 딱 숨었어요. 그랬더니, 문관이 딱 숨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 최고 짱이었던 참일경이라고 하는 신지가 문관 잡아라! 라고 했는데 소도하고서 도망갔네? 그러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신성한 그런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키는 소도라고 하는 신성한 곳이 있어가지고 정치와 제사가 서로 분리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 밑줄 칩니다. 그 당시에는 5월제, 10월제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역시, 이제 그 당시에는 사만이라는 마한단한치라는 총 2번의 제사가 있었고요. 여기는 특히 파란색 밑줄, 변홍사를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당시 특징에 잘 보시면, 자, 변환. 여기 마한단한치라면서 이 변환이 좀 중요한데요. 자, 표시합니다. 동그라미 친 빨간색으로. 변환은 여기에 일본에 있는 섬이었던 일본이라는 나라의 철을 수출을 많이 합니다. 이거 아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변화라는 나라, 나중엔 이것이 우리가 가야라는 나라를 바뀌는데, 마찬가지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야라는 나라 역시 철을 수출하는 걸 똑같은 내용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알았죠? 나중에 이 마한 변환 지나는 나중에 마한은 백제의 땅으로 변하고요. 지난 나중에 여기서 신라의 땅으로 변하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잠깐 설명할 텐데, 앞으로 선생님이 사만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 앞으로 이제 마변진이라 부를 거예요. 그렇게 말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마한, 변환진이랑 가까이 특징이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0쪽이에요. 자, 페이지 20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쪽에서 우리 꼼꼼 개념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고조선의 성리가 발전입니다. 자, 고조선의 건국이냐면 우리 뭐라고? 6번에 보면은, 자, 인간의 원리 이롭게 한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홍익인간. 글씨 보이나요? 자,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우리 알 수 있어요. 2번입니다. 7번이죠. 7번 답은, 자, 우리가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오면서 생기진 않았는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배웠어요, 오늘. 자, 그 다음에, 자, 부터 9번입니다. 사만 중에서 그 중에서 특히, 변환이라는 그런 그 마을 국가들은 철의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철의 생산을 많이 해서 일본에 수출하였다라는 걸 배웠고요. 자, 오른쪽이 문제입니다. 3번 문제, 1번과 3번, 4번, 5번, 우리 안 풀었던 거 같이 풀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개념 문제 1번과 1번은 2번입니다. 3번이죠. 1번에 3번이죠. 자, 고조선은 무슨 동기 문화였다? 맨 처음에 고조선 나라 세워지는 것은 총동기 문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위만이라는 그 당시에 고조선의 왕은 중국과 우리 집나라 왔다 갔다 했었던 중개무역으로 성장했었다는 말 배웠을 겁니다. 중개무역.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뭘 할 수도 있다?
생명을 존중했다 알 수 있고요. 나무약치기 하는 사람은 쌀로 갚는다. 그 당시 농경사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사람 묘한 훔친다는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그 당시 계급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자, 그럼 4번입니다. 자,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고, 왕 대신에 우리가 읍군이라는 것과 삼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렇게 불리는 군장이 있다는 것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5번, 2번 보겠습니다. 사만사화에는 종교를 주관하는 천군이 정치도 같이 하였다가 아니라 마변진 같은 경우는 제사장과 정치장이 있어가지고 아까 함부로 우리 문건이라는 애를 문건을 괴롭혔는데 천경이 체포할 수 없었던 정말 신성한 곳이 있었죠. 옛날에는 제사장과 정치장이 나눠졌던 곳은 마변진이에요. 그래서 5번에 2번은 X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러면 짜증나는가요? 자, 우리 6번 문제 보면은, 자, 부여입니다. 말새끼, 소새끼, 돼지새끼, 개, 자식, 마을, 다출도죠? 부여는 몇 번입니까? 미음이고요. 자, 고구려는 나라는 아까 우리 사위 내려서 기르는 거, 문건을 완전히 사육시키는 거. 자, 문건을 기르는 것은 서옥제죠. 우리말로는 대릴사미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잘 안 보이겠다. 자, 그 다음에 옥저는 가족 공동무덤이 있었죠. 가족 공동무덤. 그 다음에 동해란 나라는 방금 무천이라 그래가지고 제발 고구려님 고구려가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던 하늘의 제사 이름이고요. 사마는 천군과 소도라 그래가지고 천군이라는 그런 제사장이 신성한 소도한 곳을 이제 지키는 그런 말이 있었죠.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 12쪽인데요. 역시 오늘 세계 다변명도 못하는군요. 아이고, 해야 되는데. 자, 세계 다변명 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 내용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작년에 배웠을 텐데, 자, 우리 세계의 우리 문화를 만들었던 4가지 기초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김선호야? 맨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4번째 중국의 황허 문명, 4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배울 텐데, 이거 만들어진 4가지의 공통적인 문명의 공통점을 배우는 게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문명 발생을 보겠습니다. 자, 문명 발생에다가 1번 표시합니다. 문명 발생의 요소에 빨간색 별을 그려주세요. 별 2개 그립니다. 자, 문명 발생 요소 첫 번째 뭐가 있었다? 옛날에는 자, 표시하겠습니다. 도시의 발생. 자,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능했을까?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물이 열심히 필요하니까 물을 만들기 위한 물 작업, 치수 사업이라고 하고요. 또 노를 만들기 위한 그 물길을 만드는 관계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청동기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청동기를 통해서. 근데 청동기는 역시 그 당시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무기도 사용되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당시 무기 역시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가끔 철을 사용하거나 사실 철도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 청동기도 그렇게 엄청나게 무기용도 사실 철은 많이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용했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 그래서 청동기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있었겠죠. 계급 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그 4가지 문명 공통점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각 나라들이 말하는 거 있죠? 의사소통하는 그 말들을 서로 기록하는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기록하는 건 뭘까? 바로 말을 기록하는 수단, 바로 문자를 만든 겁니다. 이런 특징이 또 있었고요. 또 뭐 하나 정도 한다면, 세계 다변명 학교를 나중에는 이제, 5번째라기보다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도시가 발생하는 기준 안에 바로 대부분의 나라는 다 큰 강을 끼고 도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큰 강이 있대. 자기 농사 잘 됐겠죠? 농사 잘 되는 땅, 옛날에 상대가 많이 모였던 도시가 되었을 것이고 그 큰 도시에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는 청동기를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가 나오는
계급사회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리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는 이제 나라가 점점 발상이 될수록 여러 말들을 기록하는 문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은 바로 도시의 발생, 청동기, 계급사회, 그 다음에 문자 사용이라 이렇게 4가지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알았지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의 14쪽입니다. 14쪽. 자, 꼼꼼 개념 문제입니다. 자, 흐름으로 파악하기 1번. 자, 우리 4가지 공통점 중에서 농업 생산량이 상승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거, 바로 도시라고 하죠. 도시. 자, 그 다음에 있고요. 자, 우리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2번입니다. 자, 문명은 농교에 유리한 큰 강을 끼고 따뜻한 기후, 온대기후에서 발전하였다. 맞지요? 자, 온대기후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큰 강역의 4대 문명은 신석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석기가 아니라 무슨 동기? 청동기. 알 수 있죠? 자,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 어디까지냐면요. 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오는 건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맞죠? 네, 선생님이 내일 선생님 숙제 검사를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숙제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역시 인터넷 강의 있고요. 자, 페이지 15쪽에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서술형 1번이고요. 페이지 17쪽에 서술형 1번 풀어오시고요. 나머지 우리 안 풀었던 문제들이 있었죠. 페이지 21쪽부터 23쪽까지 문제 푸시고 선생님 인터넷 강의 여러분들 물론 설날도 있지만 설날 특별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선생님 인터넷 강의 항상 보시고 적어도 우리 화요일날 빨간 날에는 마지막까지 보셔가지고 수요일날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자 시험 당연히 보겠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이따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시험을 보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정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우리 이제 정말 제대로 시작하는 2학년 때 사회정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앞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